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 패널과 스케일 대화 상자를 알아볼 거예요. 이걸 실습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사각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먼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번에는 Y축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해야겠죠. 마이너스 40. 다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로 이동을 할 때 이 아이들을 클릭을 해주고 위치를 이제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X와 Y축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W와 H가 있죠. 이거는 크기 조절을 하는 건데 지금 40이랑 4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로 40, 세로 40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크기를 키워볼까요? 가로축을 먼저 키워볼게요. 키울 때도 저는 이 왼쪽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면 이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크기가 커지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클릭해 주시고 플러스 20 이렇게 가로가 길어진 게 보이시죠? 다시 컨트롤 Z를 하시고 만약에 이 가운데를 클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커질 거예요. 플러스 20 양쪽으로 커진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커지는 걸 확인해 볼게요. 플러스 20 이렇게 왼쪽이 가로가 길어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세로를 길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위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를 길게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30 아래가 길어졌죠. 그렇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플러스 30 그러면 위아래로 같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위로 늘려볼까요? 플러스 20 이렇게 위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때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면 편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아이들을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각도가 쭉 나와 있어요. 이 각도에 따라서 이게 회전을 할 거예요. 만약에 30도를 했다. 그러면 30도가 회전이 될 거고 60도면 60도가 회전이 되고 90도면 90도 회전 120도, 180도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씩 눌러볼까요? 이거는 기울기예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스케일 대화 상자에 대해서 한번 보고 또 실습을 들어가 볼게요. 스케일은요, 이 왼쪽에 지금 제가 빼놨는데 여기 메뉴 툴에서
스케일 툴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스케일은 크기 조절하는 거고요. 이 쉐어 툴은 기울기를 조절하는 거죠. 아까 여기 트랜스폼에서도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있긴 있었죠. 근데 보통 여기보다는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해요. 먼저 트랜스폼 패널은요.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바깥에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오른쪽에 먼저 빼놨어요. 지금 이렇게 상자가 표기가 되는데 이 만들어 놓은 사각형을 선택을 해보면 이 사각형 오브젝트에 대한 값이 오른쪽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트랜스폼 패널은요, 수치나 수학적 계산을 활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점들이 모여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제가 만든 이 오브젝트의 기준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각형을 변형을 시킬 때 이 기준점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클릭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점에서 왼쪽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요. 하시고 나서 한번 이동을 먼저 해볼까요? 이 X와 Y가 이동을 하는 축의 기준이거든요. X는 가로이고 Y는 세로인 거는 다 아시죠? 이렇게 왼쪽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한 10mm 정도를 이동을 해볼게요. 10 플러스 10을 하시면 오른쪽으로 10mm가 이동이 됐어요. 가로축이. 다시 이전으로 가볼까요? 컨트롤 Z.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플러스 40을 해볼까요? 40mm. 그러면 오른쪽으로 40mm가 이동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래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래를 이동을 할 때는 이 점에서 맨 위에 있는 아이를 클릭을 해주고 Y축으로 이동을 해줘야겠죠? 플러스 이번에는 30mm를 해볼까요? 30. 그러면 30mm 아래로 내려갔어요.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맨 첫 번째에 있는 이 유니폼은 오브젝트의 가로, 세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 채로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거나 이렇게 조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논 유니폼을 선택을 하시면 가로, 세로의 비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를 먼저 가로, 세로 비율을 같게 12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아래 거를 선택을 해서 위는 120 두고 세로를 80으로 줄여볼게요. 이렇게 비율이 깨진 상태에서 줄어들었어요. 다시 똑같이 80으로 맞춰주면 또 80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옵션을 한번 볼게요. 스케일 코너는 모서리의 크기를 조절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라는 것은
크기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선 굵기가 비율이 보통 일러스트에서는 줄이거나 키웠을 때 선 굵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확대시키거나 축소를 했을 때도 선 크기가 같은 비율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캐릭터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바코드 같은 경우에도 라인으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바코드도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때 이게 같은 비율로 움직여야지 뭉개지지가 않겠죠?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따가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트랜스폼 오브젝트 패턴, 이거는 오브젝트와 패턴의 크기를 따로 또는 같이 조절을 할 때 이 아이들을 선택을 해줘요. 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이 기울이기 도구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 지금 제가 사각형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중심점을 왼쪽 아래로 잡아 볼게요. 그리고 이 꼭지점을 이용을 해서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울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처음에 지정했던 이 꼭지점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꼭지점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왼쪽 아래에 있던 꼭지점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오른쪽 우측에 있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번엔 왼쪽 상단을 선택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아래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김제시에서 했던 어린이 급식 쌀 캐릭터예요. 이 쌀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일러스트로 작업을 했고, 이게 어떻게 비율이 조절이 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 아이를 선택을 해서 줄여볼게요. 보시면 비율이 그대로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라인은 더 얇아졌죠,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이게 선택이 돼서 그래요. 다시 이걸 풀어보면 풀고 다시 줄여볼게요. 이렇게 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뭉개져 버린 게 보이시죠? 다시 키우면 비율은 다시 맞춰지지만 줄여볼게요. 다시 이렇게 다시 뭉개져 버렸어요. 다시 키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스케일 상자를 통해서 이 쌀 캐릭터를 다시 크기를
확대시키고 줄여보고 할게요. 이 아이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서 같은 비율로 크기를 키워볼까요? 120% 이렇게 크기가 커졌어요. 한번 다시 줄여볼게요. 다시 100%. 아예 150으로 키워볼까요? 같은 비율로 150%가 커졌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30. 지금 이 라인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30으로 줄였더니 아까처럼 또 라인이 뭉개졌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다시 100%로 만들어주시고 가로 세로 비율을 바꿔볼까요? 140을 가로로 늘리면 이렇게 가로로 뚱뚱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이번엔 100으로 하시고 세로를 130으로 키워볼까요? 길쭉해졌죠? 그렇다면 세로를 줄여볼게요. 60% 줄이면 다시 작고 뚱뚱해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을 정확하게 줄이거나 키우거나 할 때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업을 할 때 그 선의 두께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지 않고 비율에 맞춰서 키우거나 줄일 때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이거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버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버스를 달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바꿔줄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패스파인더나 펜툴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면서 연습을 해가면서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버스를 아래에다가 두고 레이어 2에다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일단 펜툴 색을 바꿔줘 볼까요? 그냥 검정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확대를 해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먼저 버스의 몸통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창문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끊겼을 때는 다시 클릭을 해서 선에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 2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 3개, 창문 4개,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도 그려볼까요? 이거는 제가 패스파인더로 다시 잘라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여유 있게 남겨두었어요. 원을 만들어 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것과 같이 앞부분을 좀 여유 있게 남겨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여유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렇다면 이 아래 것도 이게 손그림이라서 좀 자유롭게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간상 원 같은 거는 그냥 원형 툴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거는 라운드 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거. 이거 그냥 또 마지막으로 바퀴. 그대로 하나를 복사해서 올게요. 이렇게 라인으로 다 그렸으면 색을 채워줘야겠죠? 색을 화이트로 바꿔주시고
Shift 누르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포이드로 찍기. 그리고 이 아이들도 한꺼번에 Shift 누르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라인은 논으로 바꾸고 필은 화이트로.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컬러를 바꿔볼까 봐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건 전부 다 화이트였나요? Shift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화이트, 그리고 라인은 논으로 바꿔주시고, 또 전부 Shift 누르고 선택하고 화이트, 라인이 바뀌어버렸네. 라인을 논으로 바꾸시고 B를 화이트로. 얘도 안 바뀌었네요. 논으로 바꾸고 화이트. 이것도 논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잘라준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얘를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시고 패스파인더를 열으셔서 여기 지금 이거 디바이드라는 건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애들이 따로 선택이 돼요. 잘린 상태에서. 그러면 그걸 선택툴로 지워주시면 돼요. 다 지워졌나 보네요. 그리고 얘를 가장 아래로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안 잘렸나 봐요. 얘도 선택하시고 딜리트. 그러면 깔끔하게 잘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패스파인더로 뚫어볼까요? 얘들을 버스 몸통과 화이트 면적을 선택해서 이 두 번째 거 하면 이렇게 뚫렸죠? 그러고 그냥 그룹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버스가 달려가는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울이기를 해볼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기울이기 전에 아까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놨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꺼놓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꺼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야 뒤에 기울이기를 하면 잘 보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켜져 있는 상태라면 뒤에 이렇게 버스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1에 있는 이 눈을 클릭을 해줘서 안 보이게 가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기울이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왼쪽으로 하시면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뒤로 가는 것처럼 되고 이때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 기울이기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랜스폼에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20도, 이렇게 20도가 움직인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기를 마이너스 30도, 그렇다면 이 뒤로 다시 해볼까요? 여기에 40도,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버스가 달려가는 형상처럼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기울이기 도구를 활용을 하시면은 입체적인 이미지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자유 변형 도구로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변형을 시키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툴박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의 꼭지점마다 점이 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이 자유 변형 툴이 보일 거예요. 먼저 제가 사각형 하나를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아이를 꾹 누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뜨게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변형을 시킬 때 직접 선택 도구로 이렇게 하나씩 꼭지점을 선택을 해서 변형을 시키기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CC부터는 이 자유 변형 도구가 생겨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아래에 그 세 번째 있는 거를 선택을 해볼까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러면 양쪽이 똑같은 간격으로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아래로 줄여볼게요. 아래로 줄이면 위아래로 똑같은 간격으로 또 줄어들고 이번엔 늘려볼까요? 늘리면 똑같은 간격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아래도 잡아서 해볼게요. 똑같이 늘어나고 똑같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아래 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맨 아래에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줄이시면 선택한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 라인만 조절이 돼요. 이 툴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나 더 해볼게요. 먼저 제가 가지고 온 이 스위트 캔디라고 적혀 있는 사탕 봉투를 열어볼게요. 얘도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만들고 컨트롤 E를 눌러서 잠가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얘도 펜툴로 따라 그려볼게요. 라인을 검정색으로 해볼까요? 펜툴은 쓰면 쓸수록 계속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습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다시 만들고 그려보는 게 좋아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90도, 45도 각도로 만들어지는 거 배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사각형도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은 그냥 이번엔 라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Shift를 누르시고 수평을 유지한 채로 두께를 3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박스들도 만들어 볼게요. 박스 하나, 그리고 그냥 복사해서 하나를 줄여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원을 그려볼게요. Shift, Alt 누르시고 컨트롤 DDD 하시면 다단 복사가 되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를 이동을 해서 복사를 해서 해주시고 컨트롤 DDD 여기 있는 스위트 캔디는 제가 갖고 있는 서체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다른 서체로 바꿀게요. 뭘로 바꿔볼까요? 정도로 해볼까요? 컬러를 그리고 컬러를 전부 다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같은 컬러로 바꿔주고 이 아이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레이어를 제가 레이어를 1번에다가 그렸네요. 그럴 때는 얘를 컨트롤 X 해서 잘라주시고 레이어 2번에다가 다시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그리고 박스 마지막에 있는 배경 박스도 하나 만들어줄까요? 컬러로 이 컬러였죠? 그리고 맨 뒤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글자랑 박스를 선택하셔서 위치도 중심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룹을 한번 지워줄까요? 그룹을 만들어준 다음에 변형을 시켜볼게요. 일단 배경에 있는 거를 움직이지 않게 묶어주시고 먼저 이 아이들을 잡아서 그룹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어디였지? 아까 우리가 연습을 했던 자유 변형 도구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왼쪽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변형이 됐죠. 근데 보니까 글자가 안 잡혔네요. 이때는 글자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아웃라인을 깨주시면 돼요. 선택을 더블 클릭해서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르시면 아웃라인이 따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하시고 자유변형 도구에서 세 번째 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 정도만 해볼까요? 왼쪽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봉투 부분도 줄여줘야겠죠? 이번엔 자유변형 도구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줄여주고 그리고 아래 것도 선택을 해서 이 정도로 줄여줄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앞부분이 지금 90도로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색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엔 이 두 번째 있는 손 모양이 있는 툴을 사용을 해서 다시 드래그를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대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회전 모양의 화살표가 있다가 이렇게 중심점에 가지고 가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때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다시 드래그. 다시 해볼까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거 클릭하신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커서가 모양이 바뀌면 뒤로 살짝 기울여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캔디 봉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컨트롤 E를 눌러서 잠가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얘도 펜툴로 따라 그려볼게요. 라인을 검정색으로 해볼까요? 펜툴은 쓰면 쓸수록 계속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습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다시 만들고 그려보는 게 좋아요.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90도, 45도 각도로 만들어지는 거 배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사각형도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은 그냥 이번엔 라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시프트를 누르시고 수평을 유지한 채로 두께를 3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박스들도 만들어 볼게요. 박스 하나, 그리고 그냥 복사해서 하나를 줄여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원을 그려볼게요. Shift, Alt 누르시고 Ctrl, DDD 하시면 다단 복사가 되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를 이동을 해서 복사를 해서 해주시고 Ctrl, D, D, D 여기 있는 스위트 캔디는 제가 갖고 있는 서체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다른 서체로 바꿀게요. 뭘로 바꿔볼까요? 정도로 해볼까요? 컬러를 그리고 컬러를 전부 다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같은 컬러로 바꿔주고 이 아이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레이어를 아이고 제가 레이어를 1번에다가 그렸네요. 그럴 때는 얘를 Ctrl X 해서 잘라주시고 레이어 2번에다가 다시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그리고 박스 마지막에 있는 배경 박스도 하나 만들어줄까요? 컬러로 이 컬러였죠? 그리고 맨 뒤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글자랑 박스를 선택하셔서 위치도 중심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룹을 한번 지어줄까요? 그룹을 만들어준 다음에 변형을 시켜볼게요. 일단 배경에 있는 거를 움직이지 않게 묶어주시고 먼저 이 아이들을 잡아서 그룹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어디였지? 아까 우리가 연습을 했던 자유 변형 도구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왼쪽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변형이 됐죠. 근데 보니까 글자가 안 잡혔네요. 이때는 글자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아웃라인을 깨주시면 돼요. 선택을 더블 클릭해서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르시면 아웃라인이 따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하시고 자유변형 도구에서 세 번째 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 정도만 해볼까요? 왼쪽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봉투 부분도 줄여줘야겠죠? 이번엔 자유변형 도구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줄여주고 그리고 아래 것도 선택을 해서 이 정도로 줄여줄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앞부분이 지금 90도로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색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엔 이 두 번째 있는 손 모양이 있는 툴을 사용을 해서 다시 드래그를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대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회전 모양의 화살표가 있다가 이렇게 중심점에 가지고 가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때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다시 드래그. 다시 해볼까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거 클릭하신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커서가 모양이 바뀌면 뒤로 살짝 기울여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캔디 봉투가 완성이 되었어요.